이번 시간에는 자연명리 7강인데 정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죠, 그죠? 먼저 이제 정화를 살펴보면 정화는 밤에 빛나는 달도 되고 별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등대, 네온사인, 촛불, 용광로도 돼요. 그런데 이것들이 특징이 또 다 다릅니다. 이게 달 같은 경우는 2인자의 속성이 있는 거고, 원래 별들은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그렇죠. 별을 보고 잡는 거죠. 그죠? 계절도 북두칠성의 그 손잡이 부분이 어떤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서 계절도 파악을 했어요. 그걸 이제 두병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별은 또 그런 역할을 하니까 사람을 리드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리드를 해줘. 이제 그런 게 있고, 가로등도 길의 속성이 있죠. 가로등은 또 등대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역마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뭔가 그 밤에 빛나면서 어떤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네온사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흥의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화가 어떤 형태가 되면 네온사인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른 일간한테 대비할 때도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형광등 같은 경우가 되면 밤늦게 연구하는 상도 있어요. 이 등불, 촛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촛불 같은 경우는 희생, 봉사, 기도 이런 속성이 있죠. 또 그러니까 종교적인 성향도 있는 거예요. 정화는. 그 다음에 이제 용광로가 되면 이런 것들은 일간이 아주 약하고 금수가 강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금수가 강하다는 거는 밤의 시간이 많다는 소리거든. 밤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데 얘는 열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열기가. 그러면은 어떤 게 빛의 속성이 되고 어떤 게 이제 정화가 열의 속성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화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촛불이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 눈물은 이 천농이 떨어지는 거하고 같은 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희생 봉사, 이거는 뭐 종교에서 항상 주장하는 테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 또는 종교, 교직 성직과 인연이 또 많기도 하고, 어둠에 빛나는 속성을 인해서 이게 낮에는 육체적인 활동을 하고 현실적인 면이 많지만 이 밤이 되면 정신세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에 관심이 많고, 이 정화는 이 좁고 깊게 비춰요. 태양은 겉만 비치지 이 안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아는 거는 정화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겉은 다 비치는데 구석구석을 못 비치잖아요. 근데 정화는 구석구석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는 분야를 잘 본다던가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할 때는 이런 특성이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되려면은 대개 빛은 명예,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지지가 해자축, 신자진 이런 게 많을 때 그래요. 해자축, 그러니까 지지가 그 전부 다 캄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종교 철학, 교육에서 이제 능력을 발휘해요. 다른 타인을 위해서 내가 빛을 비춰서 어떤 길을, 방향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심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가 있는 거니까 이게 등불의 속성이 더 있어서 학자의 속성이 있는 거고, 정화 입장에서는 인성이 있는 거죠. 인성. 그죠? 인성이 있는 거잖아, 목은. 그러니까 학자, 교육하고도 조금 더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목이 없으면 완전한 빛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는 불이 아니니까. 연료가 없어도 빛나는 거니까 별이나 달, 뭐 이런 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밤에 천지사방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어떤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비출 수 있지만, 달이나 별은 천지에 있는 어둠을 헤매는 사람들한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빛이 될 때는 흰금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정화가 어차피 금을 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흰금이 있으면 정화가 더 빛이 나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반사경의 속성도 있고, 또 금을 비출 때 자기 존재 가치가 있어요. 금을 발견을 할 때. 그러니까 금이 없는 것보다 금이 있는 게 정화의 주가가 더 높아져.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열이 되면 당연히 금을 녹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금을 녹인다는 거는 재물을 녹이는 거니까 재물을 핸들링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업적인 마인드가 아주 강해요. 특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이 연봉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돈으로 내 가치를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직급을 올려주는 것보다 연봉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특히 이제 지지가 사오미, 인호술이 있으면 이게 다 불이죠. 그죠? 인호술 하고 사오미도 불이고, 그래서 이때는 정화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비실 때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했는데 이럴 때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뜨거우니까 금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흰금은 보석이라면, 만약에 정화가 열기가 강한데 흰금 보석이 있으면 보석을 녹이는 거니까,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재물에 곤란을 겪게 되는 거고, 경금이 많으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경금을 완전히 녹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화가 열이냐 빛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재성이 있는 게 유리한지를 잘 보여주는